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매 낙찰로 집에 처음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문을 따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옆에 입회자가 한 명 있어야 가능하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 물건은 제가 처음으로 의뢰받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위치는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이고요. 낙찰자 분과 함께 현장 답사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입지, 상태, 시세를 하나씩 체크한 뒤 최종 낙찰가 1억 3,60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물건은 차순위 입찰자와 불과 100만원 차이로 낙찰된 사건이라 정말 아슬아슬하면서도 아주 좋은 가격에 잡은 물건입니다. 2015년식 건물의 전용 면적 72.9제곱미터, 방생의 욕실 2개 구조로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타입이고 대출을 활용해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수리 후 예상 매도가는 약 1억 9천만원 정도로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물건 역시 시세 차익이 꽤 기대되는 현장입니다. 그럼 이제 직접 현장으로 올라가서 현재 집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다 같이 구경 한번 가보실게요. 다행히 이 집은 현재 점유자가 없는 상태라서 절차에 맞게 문을 개방하고 내부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매 낙찰로 집에 처음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문을 따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옆에 입회자가 한 명 있어야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점유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는 사람이 있거나 짐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개방하는 순간부터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옆에서 함께 보고 확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안전하게 밟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전용 면적 약 22평 정도 되는 집답게 생각보다 내부 공간이 넓게 잘 빠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낙찰 전에는 집 내부를 직접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서류상 면적, 감정평가서, 등기 후 건축물 대장, 지도, 도면 정도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이 집 구조가 괜찮을까? 향은 어느 쪽일까? 거실이 넓을까? 수리비는 과연 많이 들어갈까? 이런 부분을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면과 지도만 잘 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내부를 어떻게 수리를 할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구 쪽인데 현관 자체는 좀 평수 대비해서는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오른쪽 봐도 교체 안 해도 되겠죠. 신발장 상태가 꽤 깔끔하기 때문에 입구 쪽은 전혀 건들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중문 쪽은 조금 아쉬워요. 요즘 스타일의 깔끔한 중문이라 보다 분양 당시 포인트를 주려고 설치한 느낌이 강해요. 전체적인 집 분위기로 요즘 스타일로 바꾸려면 이 중문은 교체하는 게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중문 하나만 바꿔도 집에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이쪽 중문은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거실 쪽 보면 바닥과 그다음에 웨인스코팅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무조건 철거하기보다는 기존 마감을 살릴 수 있는지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철거를 하면 비용이 들어가고 철거 마감까지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현장은 웨인스코팅 부분은 살리고 전체 실크 도배로 해서 분위기를 정리할 예정이에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타일 상태 깨끗하기 때문에 전혀 손은 들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주방도 일단 한번 보시면 깨끗해요. 까짐 현상 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싱크대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판이나 하부장 상태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상부장이에요. 상부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누렇게 변질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청소로 해결이 가능한지 보는 것과 두 번째는 필름 시공으로 색감을 새로 잡는 것이에요. 싱크대를 이렇게 통째로 교체하면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다면 필름 시공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필름 작업은 도배보다 먼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도배를 먼저 해놓고 필름 시공을 하면 작업 중 벽지가 찍히거나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인테리어 순서는 철거, 필름, 도배, 바닥, 마감 순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방 쪽 보시면 안방에 붙박이장 이렇게 따로 있죠.
이런 붙박이장은 집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라면 저는 철거를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붙박이장이 있게 되면 공간이 꽉 차 보이고 방이 실제보다 좁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붙박이장은 색상이나 디자인이 요즘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전체 인테리어 분위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만 20에서 3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중고 플랫폼 마켓에 올리게 되면은 돈을 주고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나눔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철거해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는 또 한샘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이거를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용만 줄여도 다른 액세서리 자재 같은 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음 욕실인데 욕실도 타일은 저희가 전혀 건들진 않을 거예요. 상태가 깨끗해요. 이런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수전 같은 경우는 좀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방문 상태도 깨끗해요. 손잡이나 경첩 부분도 녹슬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거예요. 메인도 마찬가지로 타일 전혀 건들진 않을 거고요. 청소하면서 좀 곰팡이 흔적 같은 거 좀 지울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요런 이제 장 같은 거는 인터넷에 저희가 주문해서 싹 교체를 할 겁니다. 여기는 베란다가 2개 있더라고요. 페인트 시공 따로 안 할 거고 다만 이쪽에 이제 헹궈 놓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바드를 밀면서 페인트 보수를 조금 할 거예요. 전체 페인트 보수보다는 저런 부분만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방이 3개고요. 이쪽이 중간문 같아요. 여기도 바닥 보수는 전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배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등도 상태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대로 살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란다 이쪽 부분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상태가 깨끗하나 제가 볼 때는 굳이 페인트 공사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은 낙찰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낙찰 후 수리비, 철거비, 보유비, 명도비까지 전부 계산해야 진짜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작은 비용 하나하나를 줄이는 게 결국 전체의 수익률로 바꾸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현장은 전체적으로 구조와 면적은 괜찮고 큰 공사보다는 부분 수리와 분위기 정리가 핵심인 집입니다. 현관은 최대한 살리고 중문은 교체하고 거실 기존 마감을 활용하면서 실크 도배할 거고요. 욕실 액세서리 수전, 주방은 상부장 상태를 보고 청소 또는 필름 시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안방 붙박이는 철거 또는 중고 플랫폼을 활용한 비용 절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훨씬 깔끔한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 낙찰 후 첫 내부 인테리어 확인과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실제로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